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이다. 자, 그럼 회귀 분석은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가? 자, 회귀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과 동일합니다. 독립 변수든 종속 변수든 모두 연속 변수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명목 변수도 투입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것은 나중에 더미 과정을 통해서 DUNMY 더미 처리를 통해서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속 변수와 연속 변수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 회귀 분석입니다. 그러면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변수의 관계는 직선관계, 1차 함수의 관계여야 한다. 1차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y는 b, x 플러스 a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 b가 크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죠. 다음 a라는 값이 있으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 뜨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두 변수가 모집단에서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표분수가 큰 경우에는 즉 일반적으로 사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앞서 살펴봤던 상관관계 분석과는 달리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구분이 있어야 된다. 요약하면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거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또 데이터셋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선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형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라인이라는 의미죠. 1차 함수의 관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을 하기 전에 가설을 한번 수립해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성인지 감수성이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거꾸로가 맞겠죠? 거꾸로가. 자, 존중감이 높으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 이런 가설을 수립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존중감은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가설을 한번 수립해 보죠. 분석에서. 자, 그러면 종속 변수는 뭘까요? 종속 변수가 뒤에 있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사후조사를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자아존중감 평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표가 제시가 됩니다. 자, 보시면 회귀 분석을 여러분들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잠시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1번은 회귀 시기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두 번째는
설명력은 어떠한가. 세 번째는 회기식 내에서 유의한 변수는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회기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에 나와 있는 유의 수준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자, 미리 나오지만 .000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000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 수준이 .05보다 훨씬 작죠. 별 3개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분석에서 유의한가? 유의하죠. F는 74.994, P는 .001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설명력은 어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설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퍼센테이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회기식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몇 % 정도 설명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력은 무슨 어떤 값을 보셔야 되냐면 R제곱값과 조정된 R제곱값,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R제곱값은요, 다른 일반적으로는 설명력이라고 부릅니다. 설명력이다. 그래서 .241이라는 의미는 24.1%를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조정된 R제곱값은 일반적으로 adjusted R²라고 부릅니다. 이 조정된 R제곱값은 다른 회기식과 비교할 때 사용하는 하는 수치입니다. 학술지마다 회기 분석을 사용하시는 연구들을 보시게 되면 R제곱값을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조정된 R제곱값을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다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R제곱값, 조정된 R제곱값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는 R제곱값과 수정된 R제곱값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R제곱값은 이 회기식 내에서의 R제곱값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adjusted R²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 회계식에 들어간 독립변수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르죠. 제조업과 서비스. 그러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을 동일하게 이제 표준화해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계식의 설명력을 비교한다는 차원에서는 adjusted R² .275, .374, .345를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서 값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두 개 다 제시해 주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회기식 내에서 유의한 변수는 무엇인가 인데요. 자, 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는 제가 독립변수의 자아존중감 평균 하나만 넣었죠. 하나만 넣었을 때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유의하게 나와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이 값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자, 자아존중감 평균이 .740이 나왔고, 표준계수는 베타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 나와 있죠.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유의 수준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상수는 그냥 두시고요. 자, 보시면, 자, 자존감 평균은 어떻습니까?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이 유의하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에 .740만큼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y는 bx 플러스 a라는 1차 함수를 보셨는데,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은 B가 0.740이죠. 740 하고 뭡니까? 곱하기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얼마? 아닙니다. 자존감이 아니고 0.740 곱하기 x 74의 x 플러스 0.626이란 얘기죠. 이 말은 성인지 감수성이 1일 때 1이면 아니죠. 성인지 감수성은 자아 존중감이 1이면 x가 만약에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기서 x가 1이라면 x가 1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0.740 플러스 0.626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해 보면은 잠시만요. 0.740 플러스 0.626 더하면 1.366입니다. 2.366. 1.366. 그 얘기는 뭔 말이냐? 자아 존중감이 1단위 증가하면 1점 증가하면 성인지 감수성은 1.366만큼 증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회귀식이죠. 그리고 그러면 베타 값은 뭘 의미하는 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렇게 변수를 하나 넣은 회귀 분석은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변수를 여러 개 넣은,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표를 보기 좋게 바꿔 놓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B 값이나 뭐 표준 오차나 뭐 나머지 값들은 다 뺀 상태고요. 베타 값과 T 값만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이 표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건 제외하고 이것만 한번 보십시다. 이것만 보시게 되면 이 결과만 보게 되면, 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쭉 들어가 있죠. 독립 변수로 성별, 학력, 직급, 고용 상태, 수출, 연령, 근무 경력, 그다음 조직 문화 해서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넣는 것을 우리는 중다 회귀 분석 혹은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변수가 하나 들어가면 그냥 회귀 분석이고요. 변수가 독립 변수에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다중 회귀 분석 혹은 중다 회귀 분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보십시다. 여기서는 독립 변수는 이런 이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독립 변수죠. 그러면 종속 변수는 조직 몰입이라는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일단 회귀식 자체가 유의미한가라고 했을 때 F는 15.175, 별 3개가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T가 0.001보다 작다라는 의미죠. 0.000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이 회귀식은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설명력은 어떤가? 자, 설명력을 보시게 되면 일단 R 스퀘어 값은 R 제곱 값은 0.358. 쉽게 얘기하면 이 회귀식이 조직 몰입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5.8% 정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djusted R 스퀘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Adjusted R 스퀘어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0.345입니다. 그러면 비교했을 때는 한 33.5% 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독립 변수 중에도 어떠한 것들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 보시면 근무 경력이 147, 별 2개 붙어 있고, 개발 문화가 143, 집단 문화가 259, 그 다음에 위계 문화는 153. 자, 이 값은 B 값이 아니고 베타 값입니다. 베타 값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이 표에서 설명했죠. 자, 근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몇 년이라고 하는 단위겠죠. 년이 단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몇 점이겠죠. 따져보면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단위가. 그럼 단위를 표준화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 비교할 수 있는 값이 베타라는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직 몰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베타 값이 가장 큰 거겠죠. 집단 문화다. 뭐 요약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조직이 서로 간에 뭐 잘 챙겨주고 하는 그런 집단 문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조직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직에 몰입을 더 잘 하더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요 표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어떻죠? 성인지 감수성도 높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인과관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방금 전 살펴본 것이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변수가 하나 들어갔을 때, 변수,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중다 혹은 뭐 다중은 한 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독립 변수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더미 분석, 더미 변수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미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